오늘 돈투 초대석에 모신 분은 바로 주식회사 인그레디언트의 김주성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데이터 전처리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좀 알게 되었고, 이제 공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벨링 솔루션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이제 회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법인 설립은 2020년도에 시작을 했고, 법인 설립 이후에는 이제 여러 병원들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서 데이터 가공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라벨링에 대해서 되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은 그 크라우드 소싱, 뭐 데이터 라벨러들이라는 용어들이 종종 보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좋은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런 좋은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결과적으로 좋은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좋은 데이터와 그런 도구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름을 인그레디언트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았을 때,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실질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의료 섹터하고 이 제조업 섹터 같은 경우는 산업별 도입률이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8.5%라고 하면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이 8.5%라는 거는 상당히 낮은 수치고요. 이게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의료 섹터 같은 경우는 혹시 병원 가보셨을 때 인공지능으로 검사를 받아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아직은 실제 삶에 도입이 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실사용 기준으로 한 0.05%의 도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도 마찬가지인 게요. 이게 9.3%라고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그 공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을 때 1.8%만이 실질 도입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딥러닝 인공지능이 많이 사용되는 불량 검출 인공지능 분야 같은 경우는 1%도 안 되는 도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인공지능 도입률은 15% 정도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 섹터하고 인더스트리얼 쪽만 10% 언더의 도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좀 사실 이 메디컬 섹터하고 제조업 섹터는 유독 이미지 기반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는 분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다른 섹터들은 사실 텍스트라든가 이런 어떤 수치 데이터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반면에,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지 가공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도입률이 낮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의료 섹터에서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인공지능을 사용할 만큼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사람을 사용해서 어떤 진료를 하거나 아니면 불량품을 검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병원이나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은 만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의 인공지능을 개발하게 되면 그 인공지능은 특정한 고정된 환경에서 한 가지 문제만을 해결을 해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료 인공지능 회사로부터 이미지 기반 인공지능 솔루션을 이제 구매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가격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구매를 한 인공지능을 병원에서 사용을 해보려고 하면 한 가지 질병에 대해서만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병원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증상과 질병을 다루는 곳입니다. 이 한 가지 인공지능 솔루션만으로는 그 나머지가 커버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이러한 모든 질병들을 다룬다고 생각을 해 보았을 때 도입 비용은 수백억이 넘을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 아직 병원은 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아직 적정 수준의 가성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는 반도체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반도체 회사, 뭐 반도체 S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취급하고 있는 반도체 종류가 1000개가 넘습니다. 만약에 어떤 불량 검출 인공지능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 불량 검출에 최적화된 하나의 반도체 디자인에 대해서만 정확한 불량 검출 검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반도체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별도로 구매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비용 역시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아도 가장 큰 그 도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으로는 높은 비용을 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높은 비용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더라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상당히 생소하기도 하고 이 관련된 인력을 채용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역량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기업이나 병원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실제로 인공지능을 도입한 이후에 계속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기업의 비율이 94%나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도입 이후에 생산성 향상이 되었다고 언급한 기업 또한 87%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입을 하게 되면 이 인공지능이 그 병원이나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올려주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인그레디언트가 취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정답을 찾아주기보다는 그 각각의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인공지능을 빠르게 생산하자는 것으로 저희가 좀 방향성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인그레디언트 AI 킷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완성된 형태의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밀키트처럼 반조리 된 반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킷 같은 경우는 이 반줄이 된 상태로 이제 고객들한테 제공이 되고 고객들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경험이나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인공지능을 맞추어서 개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었을 경우에 고객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면 일단 완제품을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많이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밀키트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밀키트는 그냥 냄비에 넣고 끓이면 되잖아요. 그죠?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걸리던 시간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도 안 걸리는 시간으로도 완성된 형태의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 두 번째는 도입 비용이 감소가 됩니다. 이게 만약 단순히 다른 그 외부 기업으로부터 인공지능을 구매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세 번째 장점이 가장 큰 부분인데 이 밀키트, 이 AI 키트를 활용하게 되면 그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 맞는 인공지능들을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꿈꾸고 있는 미래는 지금 10%가 되지 않는 인공지능 도입률을 최대 70%까지 5년 이내에 달성을 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10%도 채 되지 않는 인공지능 도입률을 보이고 있지만 저희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이런 기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 도입률이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부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분야에서는 그 다양한 회사들이 들어와서 지금 기반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케일 AI, 아펜, 그리고 C3 AI 같은 회사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스케일 AI 같은 경우도 사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인공지능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충분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케일 AI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자율주행 쪽에 그 최적화된 솔루션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C3 같은 경우는 에너지 분야 그리고 국방부 쪽으로 좀 특화된 솔루션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의료 섹터와 그 제조업, 반도체 쪽에 저희 기술을 집중을 해가지고 이쪽에서의 도입률을 끌어올려서 이러한 글로벌 회사들하고도 경쟁할 수 있을 만큼의 회사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의료와 반도체일까요? 사실
전 세계에서 의료 데이터가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제 OECD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아도 그 EMR 시스템 도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92%로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에서 이러한 디지털화된 의료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연구를 함에 있어서 접근성이 상당히 편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병원들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리적 접근성 또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의료 인공지능 회사가 이제 글로벌한 의료 인공지능 회사가 나온다면 그건 이러한 저희 우리나라의 환경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의료 인공지능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배경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사실 반도체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시설 장비 수입 그 수치를 보았을 때도 전 세계 1위 국가가 놀랍게도 우리나라입니다. 사실 이 반도체 영역을 보았을 때 우리가 반도체와 관련된 불량품 검출 인공지능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반도체 공장들이 이미 이 수도권 근처에 밀집이 되어 있고 그런 회사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큰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배경과 더불어서 저희는 실제로 한국 탑5의 상급 종합병원들과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기와 데이터 가공 및 최적화 프로젝트를 지금 3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저희가 갖고 있는 이미지 데이터 가공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의료와 반도체 섹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집중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이미지 기반 인공지능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1조 정도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지금 21.9%의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2025년도에는 2조 1,600억 정도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 2025년경에는 25조 원 정도의 규모로 성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미지 기반 인공지능 시장의 구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그 안에서 가장 큰 섹터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IT와 제조 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의료 섹터입니다. 저희가 지금 타겟을 하고 있는 시장은 이 IT 제조업 섹터 중에서도 머신 비전 그리고 반도체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의료 섹터를 같이 타겟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원래 라벨링을 도와주는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솔루션을 보시면 이 솔루션은 ITK 스냅이라고 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현재 많은 대학교 병원의 교수님들이 라벨링을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한 경계선을 그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한 장 한 장 라벨링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그 의사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저희는 이러한 라벨링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간편한 라벨링 솔루션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라벨링 속도는 10배 이상 증가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가 보통 10시간 정도 걸리는 라벨링 작업을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만으로 라벨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2년 반 동안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저희가 처음 개발했던 기술 외에도 이런 전문가들이 어떠한 특정 타겟을 정확하게 라벨링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기능들을 개발을 해왔고요. 대표적으로는 경계선을 매끄럽게 잡아주는 오토코렉션 기능이라든가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병변이나 위치값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스마트 필 그리고 3D 데이터를 한 번에 원 클릭만으로 라벨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3D 필 같은 기능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3D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 데이터 중에서도 라벨링하기 가장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CT나 MRI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슬라이스의 이미지 데이터들이 축적되어서 하나의 데이터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직접 라벨링하게 된다면 매뉴얼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적게는 2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까지 걸리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저희 툴을 사용하게 된다면 몇 번 만의 클릭으로도 충분히 정확도가 높은 품질의 데이터 라벨링을 가능하게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라벨링 솔루션에서 멈추지 않고 데이터 전처리 전주기를 커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가공뿐만 아니라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 클라우드 디텍션, 레이블링, 그리고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퀄리티 컨트롤, 그리고 머신러닝 대시보드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에 탑재가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데이터 라벨링을 도와드리려고 했었지만 이 데이터 라벨링 이후에 인공지능 배경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분류 작업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데이터 관리하고 퀄리티 컨트롤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하는 것도 도와드리다 보니까 이러한 툴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클라우드에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을 합쳐가지고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품질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최근에 들어서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창업을 한 시점부터 저희는 데이터 가공 속도뿐만 아니라 품질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온 회사였고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품질평가 국제표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사실 한 2달밖에 안 됐지만 2달 전에 그 국제표준 프로토콜 ISO IC에 제안을 했고요. 그게 최초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ISO IC라고 함은 그 각 나라가 어떤 그 법을 제정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국제표준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보건복지부도 이 표준에 따라서 법을 제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저희가 글로벌 최초로 의료영상 데이터 라벨링 품질평가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이것이 채택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품질 표준 프로토콜을 따라서 라벨링을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프로토콜을 따라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나은 품질의 데이터 가공이 가능하다는 게 일단 기본 전제인 거고요. 저희는 이런 프로토콜을 제안한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 프로토콜을 저희 시스템 안에도 탑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높은 품질의 데이터 가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프로토콜이긴 하지만 이런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것은 부수적인 장점이 있는데요. 사실 이 기준을 사용하게 되면 그 고객과 같이 협업을 하는 다른 병원이라든가 그리고 자회사 그리고 파트너십을 맺은 그 기관들도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용하시는 고객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 프로토콜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데이터 품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 회사에서 어느 정도 락인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걸 통해서 또 확산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적 차별점은 3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데이터 라벨링 그 업계 중에서도 의료 섹터는 되게 불모지 같은 곳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데에 비해서 바로 수익화시키기 어려운 섹터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시작을 의료 섹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곳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의료 영상 데이터 같은 경우는 3D 데이터이고 그리고 고품질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3D 고화질 영상 가공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지닌 회사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쉽게 가공할 수 있는 반자동 라벨링 기술도 탑재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가공하기 위한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도 저희 솔루션에 탑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여러 경쟁사들에 비해서 저희가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글로벌 탑티어에 있는 회사들하고 비교를 해보아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기술들에 대한 것들은 모두 지금 특허가 출원이 됐고 지금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특허 출원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을 쓰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까지 2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병원들과 그리고 의료 인공지능 회사들 그리고 업체들과 이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감사하게도 저희 솔루션을 써주신 고객님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솔루션을 사용을 해주고 계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머신비전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기하고 저희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링 솔루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구 가톨릭 대학교 병원 사례인데요. 급성 뇌졸중 병변 부위를 자동으로 발견하고 분해화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하시기를 원했는데 사실 라벨링을 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라벨링을 하기 위한 어떤 역량도 좀 부족하신 상황이었어서 저희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이 시스템을 구축해드리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드렸고 잘 마무리가 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그레디언트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생산성 향상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병원이나 어떤 의료 인공지능 기업이나 그냥 일반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사실 그 단일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도 최소 2억이 듭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제가 분석을 한 거고요. 인공지능을 개발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이상 든다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인그레디언트 솔루션을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생산성이 3배 이상 증가가 되었고 실제 비용 절감도 많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런 그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이 데이터 라벨링, 그 분류, 그리고 학습까지 이 전주기를 맡아가지고 진행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을 사용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돈을 지급받게 되는 구독 서브스크립션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 데이터 보안이 중요한 섹터 같은 경우는 설치형으로 이제 온프레미스 솔루션을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온프레미스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서 받게 되는 그 부분도 저희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었고 이제야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도 매출은 2.6억이었고 올해 상반기 매출 확정된 것이 한 9억 정도가 되는 상황이고요. 올해 하반기는 12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커머스 같은 회사 같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지금 증가되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의료 인공지능 섹터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매출을 발생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저희는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회사의 매출 프로젝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의료 섹터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머신비전 쪽의 매출이 점차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제 의료 섹터에 있는 그 클라우드 매출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머신비전 섹터의 매출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2024년경에는 의료 섹터의 매출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저희 회사는 사실 이제 25명 정도가 되는 팀 멤버를 갖고 있고요. 모두 이제 이미지 데이터 그리고 의료 영상 그리고 반도체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26명 정도 되는 그 팀원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주로 이제 R&D와 개발 쪽으로 그 인력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회사들 보면은 앞으로 뭐 되게 좋은 전망과 장밋빛 미래 이런 거는 다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데 사실은 회사로서 영속적인 이익을 만들어내고 매출의 규모 있는 성장을 만들어내는데 좀 답을 못 주는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인그레디언트에서는 그런 특히 이제 요즘 경기 침체다 뭐다 해서
이런 네네.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뭐 솔루션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게 약간 영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개봉하고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희 주변에 다 이제 의료 인공지능 아니면 일반 인공지능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개발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하나 개발하는데 수년이 걸리고 그 수년이 걸린 그 인공지능을 짠 하고 이제 오픈을 했을 때 이게 실제 그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을 경우에 겪게 되는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근데 그것을 개발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폭도 상당히 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해결하시려고 하는 그 문제점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인공지능 회사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인공지능을 이제 구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하나의 인공지능을 고가로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기대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을 충족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회사들이 사실 기대를 많이 받았지만 뭐 최근 몇 년간 이제 큰 매출을 내지 못했던 것도 사실 시장에 있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모든 거는 시장이 다 답변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인공지능을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의 정답을 주기보다는 그 회사가 원하는 정답을 최대한 빨리 찾아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라벨링 솔루션이라든가 데이터 가공 능력, 그리고 데이터 학습, 그런 모듈 같은 것들을 저희는 이미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패키징을 해서 그 회사가 그 원하는 환경, 그리고 그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맞게끔 최대한 빠르게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최적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좀 확실히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올해 한 20억 이상 네, 예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공지능 회사 치고는 매출 규모가 꽤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게 네. 사실 저희는 어떤 인공지능을 판매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아직 도입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인공지능 개발하는 그 대표님들을 응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질에 도달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툴을 파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툴이나 시스템을 파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인공지능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어떤 자신의 업무를 자동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바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이 좀 원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처음부터 이제 어떤 그 R&D에만 집중하는 회사가 되지 말자라는 신념으로 회사를 좀 설립을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는 라벨링 솔루션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병원에 있는 실제로 이제 사용하시는 의사분들한테 제공을 했었고, 그리고 반도체에서 이제 실제로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한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좀 더 가까이 들을 수 있었던 게 좀 장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영역이 헬스케어에서 반도체까지 가 있는데 이 영역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확률도 있을까요? 어,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 그 사이드 프로젝트로도 이제 반도체하고 다른 영역들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사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의료에서 그러니까 타 영역에서 의료 쪽으로 넘어오기 힘들어도 의료 섹터에서 타 섹터로 넘어가는 건 쉽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의료 영상 데이터를 가공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난이도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지금 이미지 데이터 가공 기술을 가지고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가공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좀 열린 마음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문화는 어때요? 기업 문화? 저희 대표님이 처음부터 원격 근무를 강조하시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하고 겹쳐서 마치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원격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코로나 이전부터 원격 근무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원격 근무 반대자였기 때문에 되게 그 대표님한테 많은 그 반대를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저희는 회사의 모든 시스템이 원격 근무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다 원격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저희 지금 그 팀장님 중 한 분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세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원격 근무를 그만하자라고 얘기를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오히려 더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원격 근무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 업무 트래킹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표화하는 거. 네. 네, 그래서 네. 저희는 지금 모든 업무가 트래킹이 다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시간 단위로 체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플래닝과 트래킹 그리고 그 평가 이 세 가지가 다 온라인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보면 그 사람이 언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디지털화가 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더 그 데이터화가 잘 되어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5년 후에 회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돼 있을 거라는 그 어떤 목표를 갖고 계세요? 이 영역을 저희가 들어오면서 생각한 게, 되게 평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분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막 그 시작된 분야잖아요. 근데 이 분야에서는 지금 정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지금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지금 데이터 라벨링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막 해도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라벨링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이 라벨링이 된 데이터 하면 동일하게 평가를 받는다던가 그리고 어떤 거는 되게 데이터가 고품질의 데이터예요. 뭐 화질이 되게 좋아. 근데 또 어떤 거는 화질이 되게 낮은 저품질의 데이터인데 그걸 분류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 안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게 있고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마켓이 형성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세워나가는 것이 저 역할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의료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진출하게 될 새로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없다면 저희가 좀 앞장서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섹터에 인공지능이 좀 더 많이 도입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2027년에는 인공지능 도입률이 저희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50% 이상은 되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네, 그래서 사실 그 정도의 기여를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저희는 정말 보람찰 것 같고 그리고 그 대표님이 사실 처음에 이제 이거 사업을 할 때도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회사를 통해서 누구나 이제 인공지능을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사실 2027년 정도 됐을 때 정말 필드 지식만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회사의 도움을 통해서 쉽게 인공지능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저의 좀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의료 섹터하고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글로벌에서도 당연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두 분야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장시간 말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드리고
또 비전 크리에이터의 파트너 회사로서 인그레디언트 항상 화이팅 화이팅 전해드립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